하나 그 뭐고 걔처럼 펜싱하는 걔인데 딱 1, 2년 사이 다루고 있잖아요. 지금 주간에. 나의 꿈은 뭐 올림픽에서 알지 그 뭐고 야구에서 가장 높은 데 어디고 일본식으로 합시다. 나의 꿈은 가짜원 진출이다. 뭐 이런 말풍선이 있다고 쳐요. 그죠? 그 다음에 다른 아나운서의 말풍선을 여기다 넣습니다. 뭐 이대호 선수 홈런이에요, 홈런라고 했어요. 그러면 분명 같은 인물, 같은 동작, 같은 시간대는 아니죠. 2년이 넘어갔으니까. 같은 공간, 같은 야구장일 테니까. 근데 시간이 2년 흘렀어요. 그리고 꿈을 이루지 않은 상태고 꿈을 이룬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유형은 동작간 이동이에요, 아니에요? 요게 양상간 이동이거든요. 요게 양상 이동이라고 하는 거고, 이 유형을 썼을 때 모든 독자들의 대부분 독자와 시청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연출 간지나는데? 라고 생각을 해요. 간지나지 않았어요, 방금 대충 설명해도? 예. 난 간지난다 생각한다. 요 연출이 만약에 여러분 해당 한두 번만 들어가도, 이 작가 연출 되게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계속 찾아보게 될 정도로 합니다. 그래서 동작간 이동으로 보일지언정 그걸 응용할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동작 이동은 대체적으로 그냥 명백히 머리를 잡았고 들었고 때렸다 이렇게 어떤 결과값이 확실하게 가독성 좋게 나옵니다. 뭘 보노? 아니다.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어디 보노? 미안 얘기해라. 얘기하는 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고개를 돌렸다라는 동작이 확실히 눈에 띕니다. 요 정도 되면 이제 동작 이동이에요. 근데 같은 공간, 같은 인물, 같은 인물의 그 크기를 봤을 때 선생님, 교수님 이거 순간이동 아닙니까? 라고 조금 헷갈리지 않아요? 그냥 요 정도 움직임이잖아. 그죠? 요 정도. 그죠? 그럴 때 같이 여러분들이 그 어떤 계산값을 넣기 좋은 건 뭐냐면 칸은 순간이동이다, 동작이동이다 이렇게 막 규정 지을 수는 없어요 사실은. 예를 들면 넌 A형이나 딱 A형 스럽게 행동하네 이렇게 사람이 안 되는 것처럼 동작간 이동이지만 순간이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고 그 다음 말풍선이라는 애가 여기선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결과값이 달라집니다. 그거는 조금 헷갈릴 수는 있으니까 유의하시고요. 자, 요건 됐고 요건 설명에 대한 거고 됐어요. 자, 이때는 꼭 사람에게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동식물이나 사물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만약에 이 그림에 화분이 있었다 치고 꽃이 있었는데 그 다음 컷에는 꽃이 시들어 있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양상 이동이 돼버립니다. 자, 순간이동 사례들 좀 볼게요. 온화한 미소를 짓는, 물론 못생겼지만 살벌하게 생기겠지만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노인이 눈을 부릅뜨고 나레이션을 합니다. 이놈 봐라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순간이동을 쓰지 않고 그냥 얘를 없애고 이놈 봐라 하고 바로 갈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요거를 넣고 연출하면요, 요거의 변화, 이 미묘한 변화를 눈치채 주세요. 이 사람은 아주 속이 넌구렁이 같은 무서운 영감입니다. 라고 표시가 되죠. 단 두 컷인데. 그죠? 눈을 조용히 뜨고 뭔가 잠이 안 오는 듯한 표정인데 누워있는 상태로 저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어떤 연기를 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라는 눈치를 채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꾹꾹꾹 계란을 눌러가지고 톡 계란을 까는 장면, 그 다음에 바둑알을 두는데 살짝 치는 장면, 그게 굴러가는 장면, 그 다음에 굴러 떨어져가지고 칸 밖으로, 그러니까 그 바둑판 밖으로 떨어지는 장면을 굳이 6칸이나 할애해가지고 그렸습니다. 나레이션 같은 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건 이제 글과 그림의 결합 유형에서 이제 배우게 될 텐데, 2013년 기준 한국의 대기업 약 3,000개, 2013년 기준 대기업 고용인원 192만 명 어쩌고저쩌고 나레이션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완결성 연상을 짓습니다. 이 작가가 인구나 어떤 직장인을 바둑알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장면이구나 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버둥버둥 멈추고 멈춘 거 한 번 더 강조. 정면, 얼굴, 눈 살짝 감은 거, 눈 살짝 뜨고, 다시 눈 밑으로 깔고, 다시 정면 바라보는 거. 이건 내용은 됐고요. 그 다음에, 뒷머리 약간,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컷. 그죠? 요거 그냥 한 컷으로 떼어도 되는데, 이게 그림 그리기 편하려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떤 감정을 느껴라라는 거죠. 자, 순간이동. 요건 이제 커튼 방식으로 볼 때 많이 빛을 발하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드르륵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죠? 그냥 여기만 보는 거 알죠? 내가 지금 가져왔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대요. 요 장면 뒤에 다시 요 장면이 이리 오고 그 다음에 요 장면이 이리 왔을 때 얘가 자기를 눈치채지 못한다고 예를 들면 숨 참고 가만히 있어요. 지나가라고. 지나가는 장면을 그렸는데 뒤를 돌아봤다라고 느꼈을 때 여기서 이제 스릴과 서스펜스를 느끼세요라고 네 컷으로 그렸죠. 요게 이제 순간이동 방식을 연출하는 거고 요거를 어떨 때 쓰느냐 요거를 연결하면 애니메이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연결하면 그냥 막 이렇게 이제 돼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애니메이션의 기법으로 수용하라가 아니고 인지하라는 거잖아요. 영화나 영상 연출이나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막 이런 완결성 연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후닥후닥 내용을 바로 보여줘 버리니까. 근데 우리는 요 사이사이를 짐작하잖아요. 그 방식으로 버튼 연출을 하기도 합니다. 예시들을 봅시다. 그럼 이렇게 두 것씩 보면 되는데 이렇게 써먹으니까 한번 예시 볼게요. 이 장면에서 뒤돌아봤을 때 귀신으로 바뀌는 거. 이 장면에서 다른 애들이 눈 감고 웃으니까 귀신으로 바뀌는 거. 그 다음에 쌍둥이가 조용히 칼을 꺼내는 장면. 요것들은 아주 사소한 결과값으로 연출을 한 거기 때문에 순간이동 방식의 연출입니다. 낙엽이 바들바들 떨어서 지가 스스로 낙엽을 끊고 내려가서 조용히 사르르르 앉았습니다. 아마 지 전 애인이었겠죠. 얘는 그냥 낙엽이 떨어졌다 생각하고 둘은 만났습니다. I love you. 그러니까 fall in love. 이런 식으로 순간이동 연출은 이런 거 연출할 때 좀 잘 쓰입니다. 그렇죠? 자, 하나 생각해 볼 거는 글자가 들어가면 이제 결과값이 이제 계산하기 어렵다고 했었잖아요. 자, 한 컷인데 순간이동 효과를 주는 이 이유가 뭐예요? 요거. 분명히 한 컷인데 순간이동 연출로 보게 되는 듯한 약간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는 의성화. 네. 벌컥이 아니고 벌컥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순간이동식으로 내가 이 독자가 천천히 내려가듯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뭐가 들었을지 대단히 무서운 상황이겠다라는 걸 연출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합니다. 자, 다음 특이한 사례. 순간이동 연출인 것처럼 오인하기 쉬운 사례를 봅시다. 1번 작품 속 순간 시간과는 무관하고 2번 부분에선 전체 묘사도 급격 안 된다.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 연출을 대단히 많이 써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부분 묘사한 다음에 사실은 전체는 이렇지롱 이 컷 방식의 패턴 엄청 많이 보이지 않아요?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보는 연출에 어떤 중요한 인물이 나타났다. 그러면 예를 들면 저 관상 이런 거 봤죠? 관상 이정지 어떻게 나타나요? 발부터 나타나지 않아요? 맞죠? 발부터 나타났다가 천천히 멀어지면서 저 계단 위로 올라오는데 이제 흉 터진 얼굴부터 그 다음에 모든 전신이 보여요. 멧돼지 한 마리 업고 있고 막 이렇게 보이잖아요. 항상 저 부분을 보여주고 전체로 이렇게 값이 되지롱요 하는 이 패턴이 많이 쓰이는 이유는 이 순간이동 연출로 많이 쓰이는 이유는 예를 들면 저스티스 리그의 감독판 말고 그냥 그전 편집본에서 슈퍼맨이 나타났을 때의 그 단지 없음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더럽게 멋없게 나타나죠. 그죠? 뭔가 망토가 휘날리고 내려앉는 어떤 구두 그 다음에 슈트 서서히 올라오고 뒤에 딱 서가지고 펀치를 날렸어야 되는데 그 슈테판 울프였나? 그 빌런 이름이 갑자기 톡 누가 잡더니 그냥 펀치를 날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슈퍼맨이 나타난 거에 감동하고 어떤 이 감정을 좀 갈무리해서 들어가고 싶은데 거기를 그렇게 훅 잘라내버리니까 우리는 못 느꼈잖아요. 동의합니까? 저스티스 그 리그의 감독판은 재밌지 않았어요? 알았어요. 나 혼자 그렇게 하면 뭐 어쩔 수 없지. 그게 연출 차이랍니다. 자, 1번, 2번 이 사이의 이동 유형은 뭐죠? 아직 우리는 세 가지 유형밖에 안 봤어요. 그래서 못 맞출 거야. 자, 어쨌든 봅시다. 같은 시공간인데 같은 시공간. 근데 같은 시공간인데 물고 있는 여성과 물린 남자의 표정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소재가 바뀌었다고 해서 소재 이동이라고 합니다. 소재 이동을 이번에 좀 외워두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서로 엄청 근거리에 붙어 있어요. 엄청 근거리에 붙어 있는데 칸을 나눠버려가지고 엄마 얼굴, 딸 얼굴, 아들 얼굴, 달려가는 아빠 뒷모습 이렇게 그려버리면 지금 같은 집안, 같은 공간, 같은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소재 이동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이동의 유형을 잘 쓰면 자 이렇게 됩니다. 그 전에
순간이동을 활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건 일부러 가짜로 편집을 한 건데요. 원본이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듣는 표정, 리액션 표정, 다시 소재 이동입니다. 소재 이동에 한 거예요. 이거는 순간이동이죠. 순간이동 아주 미묘한 표정 차이만 나요. 네 걱정이나 이 계집애야, 밥 혼자 처먹지 말고 라고 했어요. 자, 요 네 개를 없애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네 걱정이나 이 계집애야, 밥 혼자 처먹지 말고. 자, 어떤 연출이 나와요? 어떤 연출이 뒤에 게 낫지 않아요? 뒤에 게 월등히 낫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감히 대작가님한테 내가 이렇게 뭐 감히 피드백질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한두 컷 정도는 없어도 돼요. 요 네 개 중에서 한두 컷 정도는 빼도 돼요. 그죠? 두 컷 정도만 더 써줘도 충분히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나치게 쓰면 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절히만 써주면은 대단히 이 남자 심정 알겠다, 칭칭거리고 있다라는 어떤 걸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겁니다. 아, 우리 세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밖에 안 봤구나. 드디어 세 번째입니다. 소재 이동. 따라해줘. 소재 이동입니다. 자, 이거는 서브젝트에서 서브젝트, 소재가 바뀌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 장면, 시공간 장면이랑 캐릭터들 그대로예요. 발상도 그대로예요. 근데 그려진 소재는 갑자기 쑥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이동에서 의미가 전달될 수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독자들의 개입이 상당히 필요하다. 독자들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건 무슨 연상이 필요하다? 오늘 배웠잖아요. 완결성 연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소재 이동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면 독자가 조금 해석을 많이 해줘야 돼요. 순간 이동은 완결성 연상이 거의 필요 없다. 근데 소재 이동부터 들어가면은 독자가 좀 많이 참여를 해줘야지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까는 액션 투 액션이었고, 이건 모먼트, 순간에서 순간. 요건 액션, 동작에서 동작. 요건 서브젝트, 그려진 소재가 바뀐다. 세 번째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자,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외우면 되거든요. 왜냐, 여섯 번째 유형을 쓰면 안 되는 유형입니다. 자, 장면과 발상은 그대로라고 했고, 예시 볼게요. 요게 이제 소재인데, 아까 그거예요. 이제 죽어라, 안 돼 라고 했어요. 근데 전혀 다른 곳으로 카메라 워킹이 바뀌어버리는 순간이에요. 이거는 그려진 소재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도끼로 저 사람을 찍어서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모르겠다. 근데 죽였을 수도 있다, 안 죽였을 수도 있다. 해석의 여지가 분분하기 시작하게 되는 게 소재 이동입니다. 자, 지금 상황 최악이야. 뭐 그나마 제리가 전화하진 않았잖아. 그때 전화들이 따르르 울립니다. 전혀 다른 소재입니다. 그죠? 근데 시공간은 아마도 같은 방 안에 있는 얘기를 나누는 둘일 거고 같은 방 안에 있는 전화일 겁니다. 근데 그렇게 짐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승점을 통과하는 육상 선수, 그 다음에 시계를 딱 누르는 딸깍, 요것도 그려진 소재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그죠? 소재가 바뀌었단 말은 여러분이 카메라맨 입장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그 자리에서 그대로 찍을 수 있냐 없냐예요. 알겠죠? 그죠? 내가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간 다음에 다시 이렇게 가고 다시 이렇게 가고. 힌트를 주자면 나중에 장면 이동으로 간다. 이렇게 되면 카메라맨이 이렇게 가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지금 티켓을 끊고 어딘가에 가야 돼요. 그 정도 되면 장면 이동이라고 합니다. 미리 보기로. 자, 4번은 나중에. 자, 소재 이동은 어디 갔노? 1, 2, 3, 4, 5, 6번 모두 칸이 연결될 때 지금 무슨 이동이 사용됐어요? 아이고, spoiler구나. 여기서 여기 이동할 때 무슨? 소재 이동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한테 얼굴로 클로즈업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려진 이동이 동작 이동 혹은 소재 이동의 어느 중간에 있는 거예요. 사실. 예를 들면 이 사람 얼굴을 내가 클로즈업 했다. 그러면 100% 그냥 소재 이동이에요. 근데 이건 애매하죠. 이쪽으로 카메라가 급격하게 갔으니까. 그 다음에 간 다음에 카메라를 이렇게 180도 바꿨죠. 이 사람을 올려봤죠. 소재 이동 맞아요. 그 다음에 다시 카메라가 또 뒤로 빠져서 둘이 같이 있는 것을 봤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소재 이동이긴 한데 역시나 동작 이동 혹은 큰 순간 이동에 가깝습니다. 다시 이 사람한테 포커스가 조금 달라졌다 이거니까. 요거와 요거는 100% 소재 이동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약간 어떻게 해석하는지만 살짝 보여준 거고요. 다양한 숏과 앵글로 표현을 했는데 시공간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일정한 폐쇄 공간에서 대화 장면 연출할 때 내가 지금 말을 어렵게 써놔서 그렇지 여러분은 대부분의 대화씬을 연출할 때 그냥 일정한 폐쇄 공간에서 대화 연출하죠. 맞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화나 대사나 나레이션이나 이런 거 이제 그 나중에 스토리텔링 말고 좀 뭐고 웹툰 연출 개론이라는 수업이 생기거나 캐릭터 연기 연출론 수업이 개설되면은 아마 이런 장면을 많이 할 건데 대화를 지루하지 않게 연출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특히 그 뭐 영화나 뭐 이런 데는 조금 쓸 수 있는 수단이 많아요. 음악도 있고 뭣도 있고 한데 우리는 엄청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넣어주느냐 지금 너무 센 팁을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를 먹고 있는 장면으로 연출하면 많이 해결됩니다. 뭔가를 먹고 있거나 어떤 거를 같이 하면서 대화를 하시면 돼요. 뭐 낚시를 같이 하든가 아니면 둘이 달리던가 아니면 둘이 뭐 강가나 바다에서 뭔가 자전거를 타고 있다든가 그런 식으로 연출하면 많이 쓰는데 어쨌든 특정 실내 폐쇄 공간에서 할 때는 화면 구도라도 다양하게 써줘야 돼요. 그래서 늘 여러분이 연출하려 치면 이제 초심자 같은 경우 대화 장면 연출하려 치면은 대갈치기를 많이 씁니다. 얘가 얼굴 하나 있고 말풍선, 여기 얼굴 하나 있고 말풍선, 그 다음에 얼굴 조금 크게 하고 말풍선 이렇게 씁니다. 생활만화나 일상툰, 시트콤은 가능해요. 근데 극화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화면 구도를 다양하게 아까처럼 소재 이동도 썼다가 동작 이동도 썼다가 그 장면 이동도 썼다가 이렇게 써야 됩니다. 긴장감을 점증시키려면 순간이동. 그 외에는 동작이동 혹은 소재이동 요 두 가지만 많이 씁니다. 제일 많이 쓰는 건 동작이동. 그 다음 정도가 소재이동이에요. 왔다리 갔다리 이걸 제일 많이 씁니다. 두 개 합쳐서 거의 70-80%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자, 이제 후술할 앞으로 볼 그거를 봅시다. 이제부터 여러분 세 개를 외우는지 봅시다. 제일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그 다음에 소재이동.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주제이동이라고 합니다. 외우기 쉽게 주제라고 했어요. 원래는 장면 대 장면, 장면 이동이라고 원래 저 원서에서는 그래져 있는데 차라리 이게 외우기 쉽겠다. 이거는 씬이 바뀝니다. 씬에서 to 씬으로 바뀝니다. 자, 요거는 꽤 먼 시간과 꽤 먼 공간을 한 번에 뛰어넘습니다. 요 칸과 칸이. 그래서 이걸 읽어내려면 뭐가 필요하냐? 흔히 연역 추리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주제 이동 이건데요. 확대해서 봅시다. 자, 장면간 이동이라 돼 있죠. 요거는 원서 그대로 번역한 거고 주제 이동으로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도망치지는 못할 거야. 음흉한 미소를 짓는 어떤 마피아스러운 남자가 말을 하고 10년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죠. 꽤 먼 시간과 꽤 먼 공간을 넘었을 때. 그죠? 뭄바이, 파리, 뉴욕 이거는 시간대는 같을 수는 있어요. 다만 대단히 먼 거리를 옮겨갔습니다. 그 다음에 자, 아무도 그 추락사고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거야. 그때 살아남아있네. 무인도에. 요렇게 요 정도 되면은 카메라맨이 여건이 필요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카메라맨이 몇 년 늙어야 된다 라고 계산을 하면 그 주제 이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제 이동이랑 소재랑 양상 이동이랑 요 세 개 이제 나중에 헷갈릴 거예요. 헷갈릴 텐데 될 수 있으면 안 헷갈리게 좀 도와드릴게요. 자, 주제 이동. 짐승 같은 이놈들에게 우리 가족이 하고 낫을 들었어요. 자, 요거 이동은 이제 무슨 이동이에요? 소재 이동. 오케이, 소재 이동 맞아요. 그 다음에 이 낫에서 요거 이동은요? 주제 이동. 주제 이동. 그리고 요거를 잡는 거. 소재 이동. 그리고 요거를 잡는 애의 그 얼굴의 실체, 이 얼굴이었구나. 역시 주제 이동. 네. 자. 특히 요거 보세요. 이 연출, 솔직히 저 뺏긴 거 맞습니다. 뭘 뺏겼느냐? 슬렌더도 뺏겼습니다. 무슨 유형이에요, 이 연출? 여기서 여기. 전부 지금 소재 이동. 소재 이동입니다. 같은 시공간에 있는 사람 얼굴만 너비추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꼬리 들어가면서 뭐 강백호 넣습니다. 요거예요. 이 패턴 좋은데? 하고서 넣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주제 이동. 자, 소재 이동. 대충 맞췄으니까 넘어갑시다. 자, 어쨌든 포인트는 뭐냐? 동일한 시간이랑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여줄 때니까 소재 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재 이동은 동일한 시공간이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 반면 2, 3번 칸의 연결, 그 다음에 5, 6번 칸의 연결이 주제 이동입니다. 2, 3번 칸, 2, 3번 칸, 그 다음에 5, 6번 칸. 이렇게. 그렇게 넘어갈 때는 주제 이동이다. 자, 이쯤에서 양상 이동에 대해서 살짝 미리 볼까요? 만약에 작가가 이 낫이라는 사물의 모티프하고 그 분위기를 활용해서 뭔가 은유하고 싶었다라는 연출 의도가 있었다면 어떨까요? 자, 예를 들어서 뒤에 예시가 있나? 여기서 바로 설명해야겠다. 예를 들어서 2에서 4번 칸으로 다시 4에서 6번 칸으로 한번 가봅시다. 어떻게 되느냐? 2에서 4번으로 그리고 4에서 6으로 바로 갔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이 두 칸이 없어진다면요. 이 두 칸이 없어지면 만약에 그렇게 연출을 이제 영화적으로 했다 그러면 연출이 엄청 간지나게 돼요. 잘 보세요. 짐승 같은 이놈들에게 우리 가족이 낯을 들었어요. 그리고 내려칠 때는 평화로운 논에서 별을 뵐 때 쓰는 낫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이렇게 되면 양상이동이라고 합니다. 주제이동인 동시에 양상이동이에요. 왜냐? 시공간 바뀌었죠. 밤에서 낮으로, 현재에서 과거로. 평화로웠을 시절이랑 지금은 죽은 말순이. 그죠? 지금 복수하는 거잖아요. 동네 주민들이 일본군한테. 그래서 요 칸에서 요 칸으로 바뀌는 연출을 한다. 그 다음에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낫이 이렇게 잘 날이 서 있는 낫으로 돌아왔다. 그러면 역시나 양상이동이 되거든요. 그 연출을 보면은 독자가 간지 좀 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사례가 돼요. 자,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된다. 자, 오케이. 설명했고. 자, 카툰 중 하나 봅시다. 자, 이때는 동작 이동, 소재 이동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혼동하기 쉬운데 1번, 2번, 3번 컷이 있어요. 제가 대충 설명할게요. 마음껏 쉬어. 밖에서 많이 놀고 와. 하고 얘 본대요. 그 다음에 기저귀 어디다 뒀노? 언덕이 어딨노? 자꾸 카톡 뭔가를 물어보고 귀찮게 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돌아와서 화를 냅니다. 그것도 못 보니? 라고 화를 내는 어떤 상황이에요. 2번째 칸, 2번 칸을 없애면요. 같은 시공간이죠. 같은 시공간에서 동작만 바뀌었죠. 그죠? 근데 요게 들어가니까 주제이동이 되죠. 그러니까 대충 그것만 알아보시라는 거죠. 자, 나중에 교재에 자세히 좀 사례들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소재간 이동을 어떨 때 써먹느냐? 요럴 때 써먹습니다. 도망가는 토끼, 화살 잡는 거, 또 열심히 도망가는 토끼 클로즈업, 그 다음에 화살을 정확하게 겨누려고 하는 거, 더 클로즈업하고 가로칸으로 썼고, 더 클로즈업하고 가로칸으로 클로즈업한 얼굴과 그 총명한 눈동자, 그 다음에 활시기를 가득히 겨눈 거, 그 다음에 토끼 맞았어요, 쓰러졌어요,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계속 쫓아갑니다. 정복같은 엄청 간단하죠. 토끼 사냥을 하기 위해 쫓는다예요. 그죠? 그걸 막 이렇게 분산시켜 놨어요. 자, 이 연출을 예를 들면 뭘로 쓸 수 있을까? 오늘 아버지가 신이 난 것 같다. 집 나갔던 엄마가 1년 만에 돌아오는 날이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셰프로서 어머니에게 요리해 주는 걸 좋아했었다. 라고 하고 연출을 시작한 다음에 당근 썰고 양배추 썰고 소스 볶고 프라이팬 이렇게 던지고 음식에 담고 그 다음에 식탁에 하나씩 젓가락 놓고 탁탁탁 의사들 있겠죠. 탁탁탁 놓고 나중에 전체 책상 그 식탁 음식들 막 가지런히 막 놓인 거. 그 다음에 앉아라 밥 먹자 이렇게 연출하는 게 이런 식으로 쓰여요. 소재 이동. 당근 써는 거랑 양배추 써는 거랑 완전 다른 소재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렇게 소재 이동은 같은 시간대, 같은 공간대는 맞는데 안 지루하게 보시라라는 거예요. 독자가. 카메라 하나 가만히 서 있고 요리하는 거 계속 찍고 대충 그대로 복붙 안 하고 당근 찍을 때 가서 클로즈업하고 양배추 썰 때 또 위에서 다른 각도로 클로즈업하고 좀 멀리 갔다가 계속 카메라맨이 바쁘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소재간 이동입니다. 자, 비슷하게 쓰이고 있죠? 툭 삼촌 나 간다. 너네 말하면 전화 저기 했어 남자친구랑 지금 전화부 소재가 다 바뀌었어요. 그죠? 그냥 삼촌 내버려 두고 조카가 간다. 인데 대화를 하고 있어요.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이 이제 소재 이동입니다.
자, 랑또 작가 됐어. 이제 앞으로는 그냥 공부나 겁나 열심히 하지. 1년 뒤 수능 기말인군 주제가 바뀌었어요.